17세기 말 캠브리지 대학교와 옥스퍼드 대학교의 철학자들은 지능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캠브리지 교수들은 지능이 한 장소에 자리 잡고 있다는 입장이었고, 옥스퍼드 교수들은 그보다 훨씬 더 넓게 자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에드거 에이드리언은 말초신경이 감각 정보를 어떻게 뇌의 언어인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지 최초로 정확하게 밝힌 공로로 1932년 노벨상을 받았다. 전기생리학은 이탈리아 과학자인 루이지 갈바니와 알레산드로 볼타 사이에서 벌어졌던 논쟁에서 우연히 탄생했다. 1783년 갈바니는 죽은 개구리의 다리 근육에 서로 다른 유형의 금속을 접촉시키면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죽은 근육 섬유 속에 전기가 저장된 증거라고 해석했다. 그러자 볼타는 전기가 금속에 의해 만들어졌을 거라고 지적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아연과 은으로 만든 판 사이에 소금물을 적신 종이를 사용했다. 이 소동에서 결국 볼타는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뒤에 다른 과학자들이 살아있는 근육 조직과 신경 조직이 전류를 만들어낸다는 증거를 찾아냈다. 실제로 갈바니는 오늘날 근육 속 신경을 인공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신경보철 장비의 원시적인 형태를 최초로 설계한 사람인 것이다. 뇌 연구와 관련된 근본적인 논란은 빛을 파동으로 볼 것이냐, 입자로 볼 것이냐를 두고 벌어진 논쟁과 닮았으며 역사적으로도 밀접하게 얽혀있다. 캠브리지 대학의 물리학자이자 신경과학자였던 토마스 영은 이 빛의 논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의 천재적인 업적 중 한 가지는 이중 슬릿 실험이다. 영은 짧은 거리를 두고 평행한 두 개의 수직 슬릿을 만들어 놓은 얇은 판에 빛을 비추면 슬릿 뒤 스크린 위로 밝고 어두운 띠무늬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했다. 이것은 두 물결파가 충돌하면서 생기는 간섭 패턴과 닮았기 때문에 영은 빛을 파동이라고 주장했다. 이 혁명적인 실험 후 1년 만에 영은 자신의 분산 신경보호화 이론을 공식화하기 시작한다. 이 이론을 색채 시각의 삼원색설이라고 부른다. 영이 삼원색설을 발표하기 2년 전 골상학자인 프란츠 갈은 사람의 두개골을 분석하면 사람의 성격과 지적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임상적인 방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을 두상학이라고 불렀고, 이를 대중적으로 보급하기 시작했다. 갈은 뇌를 27개 기관으로 나누고 그중 19개는 모든 동물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정신적 기능이 대뇌피질의 특수화된 단위 안에 공간적으로 국소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분산주의 신경과학은 토마스 영의 유산이며 국소주의 신경과학은 프란츠 갈의 유산이다. 토마스 영의 탁월한 논리 말고는 근거가 없었던 색채 시각의 삼원색설은 20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세 가지 유형의 망막원 추세포가 존재한다는 사실로 입증되었다. 영의 주장은 각각의 감각 수용기가 빛의 삼원색인 파랑, 초록, 빨강 세 가지 중 자기가 담당하는 것과 만났을 때는 최대로 반응하지만 다른 색을 만났을 때도 강도는 약하지만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광범위 동조 감각 수용기 혹은 광범위 동조 뉴런의 정의다. 즉, 세 가지 망막 수용기의 반응 특성을 구별해주는 종 모양의 곡선이 파장의 차원에서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이다. 그가 그린 그래프는 세 가지 망막 수용기가 협동해서 어떻게 서로 다른 광범위한 세 개의 집합을 표현하는지도 보여준다. 예를 들어 P라는 색은 1번 감각 수용기로부터는 최대치, 2번 감각 수용기로부터는 20% 강도의 반응을 얻지만 3번 감각 수용기로부터는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세계 고유 망막 반응 패턴이 정의된다. 광범위 동조 감각 수용기 단지 3개만 이용하는데도 망막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색채의 집합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토마스 영은 이것을 최첨단 장비 없이 오직 생각만으로 상상해냈다. 지금은 영의 광범위 동조 뉴런이 영장류 뇌 전체에 걸쳐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1906년 신경계의 해부학 연구의 공로가 인정된 카밀로 꼴찌 교수와 라몬 이카알 교수가 노벨의학상을 받았다. 카알은 역동적 극성화의 법칙을 발견했다. 이 법칙은 신경세포는 신호를 받아들이는 수상돌기와 신호를 내보내는 축삭돌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이 개념을 이용해서 카알은 전기신호가 수상돌기에서 받아들여진 다음 세포체를 통과한 후 축삭돌기를 통해 다른 세포로 전달된다고 예측했다. 그의 이 예측은 30년 후 전기생리학적 기록을 통해 증명되었다. 그리고 뇌가 불연속적인 접촉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대량의 개별 세포들이 모여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카알의 결론을 정면으로 반대한 꼴찌는 카알의 이론과 경쟁관계에 있던 뇌 이론인 신경구물설을 지지했다. 신경구물설은 뇌가 개별 세포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거대한 그물처럼 연속적으로 이어진 뇌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이다. 20세기를 지나는 동안 국소주의자들은 대뇌피질을 시각중추, 청각중추, 촉각중추, 운동중추, 후각중추, 미각중추 등으로 나누는 작업을 했다. 그리고 이 영역들을 다시 세분했다. 하지만 뇌가 전체로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심오하고 난해한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로 골지의 신경회로망 개념이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 즉, 뇌는 광범위하게 분산된 신경회로의 집단적인 작용을 통해 생각을 한다는 개념이다. 이 골지 신경회로망은 여러 세대에 걸쳐 분산주의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